당신은 하루살이인가요?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나요? 로또 1등 당첨자가 결국 인생이 파탄되었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확천금을 얻었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 당첨자들은 오늘만 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채굴자는 어떤 마음인가요? 파이 오픈넷 상장에서 314달러 가면 다 팔고 부자 될 거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지금부터 같이 생각해봐요. 왜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이유는 미국에서 돈을 무진장 풀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는 차트는 미국 M0 증가율이에요. M0는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에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6배가량 찍어냈죠? 이게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인플레이션 급등, 빈부격차 등의 사회 문제들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위기가 오면 미국 정부는 또 찍어낼 거예요. 왜냐, 가장 쉽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뭘 했죠? 금리를 폭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겁나게 힘든 거예요. 현금 부자는 상관없지만 대출 조금 있으면 요즘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다고 느끼시죠?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오르니 더욱 쓸 돈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거 아세요? 물가 상승률 복리라는 거. 올해 10% 오르고 내년에 10% 올랐다면 2년간 20% 올라간 게 아니에요. 21% 오른 거죠.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지수 함수와 같이 상승해요. 여기서 지금의 종이돈을 찍어내는 자본주의 한계를 아셔야 해요. 우리가 쓰는 종이돈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과 정확히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의 가치가 내일의 가치보다 더 클 거예요. 내일의 종이돈은 오늘보다 똥값이 된다는 말이죠. 이 구조를 깨기 위해 나타난 게 비트코인이에요. 백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발행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4억 간다, 10억 간다 떠들 수 있는 거예요. 극초기에 대부분 네덜란드 튤립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바보가 됐죠. 그런데 돈을 찍어내는 행위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생각해봐요. 5만 원권 만들 때 들어가는 실질 비용이 얼마일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액은 나라가 날로 먹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시작됐죠. 특히 김치코인들 이제 다 상폐당할 거예요. 이미 저의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각국 정부 특히 서방이라는 선진국에서 강력한 규제에서 살아날 수 있는 진짜 인정받을 코인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유럽도 미국도 각각 어떻게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도 7월 19일에 가상자산법안 시행하는데 1차적으로 거래소가 타겟이에요. 주식거래소 같이 상장된 코인 예치하고 80% 이상 콜드월렛에 분리하고 준비금 30억을 적립해야 하죠. 그럼 거래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채굴하고 계시는 파이코인은 이미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죠. 230개국 특히 선진국의 법 안에서 조화를 위해 초기 상장 안 한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법 시행 전에 돈 받고 상장했으면 파이코인도 바로 날아갔어요. 하반기에 밈코인 싹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보이시나요? 자, 그럼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난 다음 완벽한 준비를 갖춘 파이코인이 방화벽 차단하고 오픈넷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아요. 거래소가 물량을 확보 무지해야 해요. 법에서 준비금의 80% 예치하라잖아요. 전 세계에 그 수많은 거래소가 살아남으려면 파이코인 확보 경쟁해야 해요. 밈코인 선진국에서 다 퇴출돼서 수수료 먹을 코인이 없거든요. 그럼 저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분은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해요. 파이코인 부족? 그럼 그 거래소에 파이코인 스테이킹 해야겠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초기 채굴자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패턴을 가져야 해요. 특히 웹3을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시장을 통해 새로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통시장의 흐름을 최소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15년 노하우의 최종판인 우리나라 코스피 분석 차트 영상을 올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시경제적 마인드가 잘 갖춰지고 경제의 사이클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앞으로 진짜 눈앞에 다가온 디파이 시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 90%가 AI를 통한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난 주식하면 매번 잃어. 다들 이렇죠? 그런데 AI는 진짜 바보예요. 추세 만들면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매일 올려드리는 차트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만 생각하는 분석이죠.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몸에 익힌 상황에서 디파이 시장을 접하게 되면 무척 쉬울 거예요. 거기에 디파이 시장이란 게 결국 개개인이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은행은 어떻게 돈 벌죠? 좋은 기업에 돈 빌려줘 투자해서 버는 거잖아요. 예금은 우리 개인의 생각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금융기관과 같은 생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결국 오픈넷하고 힘들게 모은 파이코인 팔던 말던 개인 판단이지만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산업시대의 강남 분당 개발 호재 놓쳐서 응팔이 보면서 저때 저랬으면 이런 생각 마시고 4차 산업시대에는 진짜 좋은 기회 잡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매일 올리는 지수 분석 영상도 꾸준히 보셔야 하고 결국 구독 알람하셔야겠죠? 파이코인이 오픈넷 가면 디파이 시장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하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앞선 영상에서 잡코인 싹 망한다고 했을 때 다들 못 믿었죠? 선진국 암호화폐 법안이 결국 KYC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뭔 소리야 하셨죠?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파이코인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디파이 시장에 뛰어들 물량을 확보했어요. 뒤늦은 사람들은 게임에 진입하려면 채굴로 가능할까요? 어설프게 거래소에 매도하는 행동은 제 구독자시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성직을 남기기 위해 시작했지만 구독하시는 분들 많아지니 같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커지네요. 다 같이 행복한 파이코인 세상을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